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은 없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또 인기 있게 이끌어 오셨던 분이죠. 이동영 작가. 휴가를 좀 갔다가 금방 쉬고 힘내야지라고 하셨는데 자가격리를 하는 바람에 긴 휴가로 아주 많이 쉬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좀 특이한데요. 보니까 금단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방송에 들어와서 계속 저한테 이동영 어디 갔냐, 이동영 내놔라 이러시는데 오늘 저희가 아쉽지만 전화와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얼굴 저희가 이렇게 마치 나온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영 작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어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계속 찾아듣는데 먼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 인기의 비결은 도대체 뭔가요? 제가 지금 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를 비롯해서 네. KBS, TBS, MBC 동시간 라디오를 다 유튜브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YTN이 제일 적네요, 숫자가. 이게 어제 그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좀 적습니다. 이동영 작가가 나온다고 적은 건 아닌지 음모론이 또 제기되고 있네요. 제가 진행했을 때 항상 1등이었는데 네.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날 제가 대타 진행을 하는데 접속자가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대타가 해도 1000명이 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 댓글을 보니까 다 이거 누구야? 어디 갔어 이동영? 예,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PD님께서 대타를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랑은 또 담당 PD이자 진행자로 만났었기 때문에 또 익숙한데요. 자, 지금 자가격리 일단 음성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가격리 하는 상황이신 거죠? 예, 한 5, 6일 된 것 같은데요. 자가격리 한 지. 어떻게 지내시나요? 방 밖으로도 안 나오시는 건 아닐 테고요. 집에만 있어요, 그냥. 집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있으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물어봅니다. 뭐 하고 있냐고. 네. 영화 한 10몇 편 본 것 같은데 벌써? 네. 요즘 대세인 괴물 나오는 그것도 보셨겠네요. 그건 안 봤고, 그냥 고전 영화, 그동안 못 봤던 거 보고. 네네. 그리고 못 읽었던 책도 좀 읽고. 네. 못 잤던 잠도 좀 자고, 그렇게 있어요. 네. 아마 휴식하신 만큼 또 1월 8일 날은 정말 짜잔하고 나타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휴식이 아니고. 네. 사실, 제가 원해서 집에 있는 건 아니니까. 네. 한 발짝도 못, 산책도 못 나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좀 많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니까. 네. 지금 검사 받았던 거라든지 또 이거 자가격리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시사 프로 앵커로서 좀 설명을 짧게 해주시죠, 과정. 저희 회사 직원 2분이 수요일 날 검사를 받고. 네. 금요일 아침에 이제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모든 방송 다 녹음 중지시키고 직원들도 출근 안 시키고 제가 아침에 가서 또 검사 받고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날 음성 받았습니다만 저녁쯤 돼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가격리 통보가. 네네. 근데 자가격리 통보 받고 그래서 7일까지 자가격리 하는 걸로 됐는데. 네네. 제가 검사를 처음 받아봤는데. 네네. 입에다 하나 넣고 코에다가도 하나 넣던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너무 깊숙이 넣어서. 네. 좀 그런 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겪으면서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걸 새삼 느꼈죠. 전파력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동안 좀 경각심을 갖지 못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이슈들을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또 직접 시사 이슈를 다루시는 분이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생생한 얘기 전해주실 것 같고요. 1월 7일까지 자가격리면 이제 1월 8일에는 확실하게 오시는 거죠. 이건 사실 청취뿐만 아니라 저도 궁금합니다. 1월 7일 12시까지 자가격리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잠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증상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자가격리 대상자들한테 앱을 깔아주거든요. 네네. 자체 앱을. 체크를. 그래서 하루 2번 오전 오후 이렇게 온도 체크해서 보내주고. 네.
그리고 뭐 이탈하게 되면 자동으로 또 보고가 들어가니까 이탈을 못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될 텐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7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너 일로 나와봐 님이 원래 깊숙한 건 힘든 법임 크크 이러셨는데 예, 시사 프로그램도 이동영 작가 아주 깊숙하게 본질을 전곡을 찌르시는데 저도 그러지 못해서 저는 힘듭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네. 지금 뭐 동시간대 KBS, MBC, TBS 진행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자가격리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대타가 많습니다. 네. 그 방송의 패널들이 아무래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저희뿐만 아니고. 네. 다른 분들도 다들 조심해서 뭐 내년 그 백신이 우리가 맞을 수 있을 때까지는. 맞아요. 예. 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조심하셔야겠죠. 네. 특히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사랑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소구루님, 이 작가님 목소리 들으니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인기가 많으시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 숫자, 동시 접촉자 숫자 앞자리는 바뀌었습니다. 숫자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면서 은근히 저는 뭐 담당 PD고 이제 YTN 라디오 직원이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황을 전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제가 지금 없는데 섭외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섭외는 예, 전반적으로 제가 PD였을 때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예, 저희 후배님께서 또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농담이고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떠나 계시지만 잠시 쉬고 계시지만 보면서 좀 답답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지금 개각도 이루어지고 청와대 참모진도 바뀌고 있고 여러 판결들 보시면서 이거 내가 프로그램 했으면 이런 말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실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오히려 요즘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터져서 네. 이럴 때 그냥 뉴스를 끊고 살라고요. 디톡스를. 그동안 너무 뉴스에 심취해 있어 살았다. 네. 오히려 좀 굉장히 편안합니다. 뉴스 안 보고 사니까. 아니, 어떠세요? 이 뉴스로 매일 먹고 사시는 분인데, 뉴스를 안 보신 느낌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또 이슈에 하나하나에 또 이렇게 반응하고, 또 흥분하고, 그러고 살진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지만, 네네. 너무 또 과도한 관심은 살아가는데,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저야 직업이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은 너무 그렇게 깊숙하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떡하죠? 지금 청취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작가의 시원한 일가를 듣고 싶다. 이런 말인데 너무 순해져서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대타 진행 1월 7일까지고 그때까지 이동영 작가의 자가격리가 끝나면 1월 8일 날 돌아옵니다. 여러 얘기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0년에. 예.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 이 진행자가 아니라 인터뷰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2020년은 제가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만 네.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도 다 똑같은 생각 아닐까요? 이 코로나19가 그냥 올 한 해는 다 지배해버렸다. 맞아요. 예. 다들 이것 때문에 어렵고 특히 우리 소상공인분들 좀 안타까운 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올해 개업하시는 분들은 1년을 그냥 날려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몇 년을 잘 해오셨던 분들도 올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청취자분들 중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도 너무 힘들고 다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니까 네. 올 한해는 그 이슈가 다 빨아들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네. 올 겨울 좀 잘 버티는 수밖에 없거든 사실은.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봄에는 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네. 경제적인 면에서는 다른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K 방역이다 어쩌다 해서 좀 선방한 편이잖아요. 네네. 예. 또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매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올해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은 조금 더 한 발짝이라도 조금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께 응원과 위로의 멘트를 어울리지 않게 해주시는 이동영 작가였습니다. 전 맨날 이렇게 까칠한 모습이 참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또 자가격리 중에 전화로 만나니까 알 수 없이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착해진 것 같아요. 네, 자가격리 중에. 네, 자 고생하시고 계신데 건강하게 돌아오실 거라 믿고요. 저희 유튜브 청취자 꼬슴도치님께서 규칙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네, 이 작가 휴가 금지.
저도 가끔 이 대타를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주 응원드리는 얘기고요. 아니, 근데 오늘 우리 라디오 센터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문자가 오셔가지고. 네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정식으로 휴가를 요청해서 휴가를 받았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휴가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근데 금요일부터 자가격리였잖아요? 네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 휴가가 아니다. 휴가는 쓰겠다. 휴가, 이게 어떻게 휴가, 그래서 다시 휴가를 달라. 예. 근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전문 용어로 공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건 공적인 휴가니 내 휴가는 쓰겠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줄 알겠습니까? 예, 저도, 네. 우리, 피디님 1월 7일까지 어쨌든 대타하시잖아요? 네네. 다음날 8일까지 하세요. 예, 저도 휴가를 좀 가야 돼서요. 네, 저도 쉬어야 됩니다. 저도 AI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영 작가님 팬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이슈에서 이동영의 목소리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건강하게 무사히 가족들과 잘 지내시고 돌아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갇혀 계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 작가였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명불허전이라고요. 이동영 작가의 힘이 세네요. 네, 동시 접촉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020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코너로 저희가 준비하는 건요. 바로 한결의 하어영 기자와 함께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럭키세븐 7대 뉴스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하어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어영 기자입니다. 예, 저는 오늘 땜빵 대타입니다.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말이면 또 의뢰 이런 것들 언론사, 방송사 많이 하잖아요. 7대 뉴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자, 먼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7대 뉴스 뭔가요? 일단 코로나19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방송사. 예. 네. 자, 얘기해 주시죠. 예, 웃음기를 거두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예.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2020년입니다. 맞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네네. 우리가 전 세계가 이 정도까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1월 21일 첫 환자 발생을 시작을 해서요. 맞아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2월에서 3월 대구 신천지 예수교회. 네. 이때가 1차 유행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5월 이태원 클럽발 2차 유행. 네네. 그리고 지금 3차 유행 수도권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일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서면서요. 네. 5인 이하 집합금지. 네. 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송년회 하신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경제적인 활동은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졌고요. 언택트 라이프라고 하죠. 언택트가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네.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 그리고 규모도 걱정이지만 내용도 걱정인 코로나19 먼저 뽑아주셨고요. 코로나19.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예, 힘있게 한번 가볼까요? 네. 개헌 빼고 모두 가능한 슈퍼 여당의 탄생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맞습니다. 4월의 결과죠. 네. 예. 이 정말 180석 의석 수가 절묘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4월 15일입니다. 4.15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쳐서 180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룡여당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가져갔습니다. 예. 자, 야당은 참여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독주다 이러고 있어서 굉장히 좀 정치적 공방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자, 세 번째 7대 뉴스는 뭔가요?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건 이렇게 한번 꼽았습니다. 네, 이거 정말 분노를 자아내는 뉴스고 문제인데 박수도 하나 해야 됩니다. 이걸로 상 받으셨잖아요, 기자님. 저는 아니고요. 네네. 한겨레 동료 기자. 같은 프로그램에 지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가 취재를 했었죠. 네, 정말 끈질기게 취재해서 정말 추악한 범죄를 밝혔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이 사건 취재할 때 옆에 있었는데요. 네네. 동료로 지켜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사건이 커질 거라고 예상 못 했거든요. 네. 실제로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 이런 것도 받는 상황을 제가 봤어요. 네네. 예, 흔들림 없이 취재 보도한 우리 김한 기자 그리고 오연서 기자 존경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시선을 또 한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취재였고요. 정말 감사드릴 취재입니다. 그리고 제발 좀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네,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네네. 예, N번방 사건과 관련돼서 경찰이요. 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꾸렸고요. 네. 오늘 9개월 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모두 3,575명 적발했고요. 네. 그 제작, 유통, 구매, 소지자까지 모두 처벌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정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 7대 뉴스 코로나19 그리고 개헌 빼고 다 가능한 슈퍼 여당 N번방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부동산 대란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안 꼽을 수 있는 게 꼽을 수 없지 않은 게 너무 많네요. 패닉 바잉, 전세 대란, 영끌 뭐 정말 식지 않고 있고 또 정부를 괴롭히는 주제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 시장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들어서 네. 2달에 한 번꼴로 집값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네. 사실 정부 대책은 풍선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는 양상입니다. 네. 그 7월 말에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불을 끄겠다라고 할 때마다 불이 붙어서 정부는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5번째 뉴스 알려주시죠. 권력형 성범죄 파문. 이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내년 4월 선거를 불러오게 된 이 파문이죠. 네.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입니다. 네. 그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는데요. 네네. 4월로 기억하실 겁니다. 봄에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부하 직원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사실은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당선 이후에 내리 3선했죠. 시장으로 네. 서울시장이어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여러 유출 경로에 대한 이슈까지 뜨거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단 2개가 남았습니다. 2020년 올해 7대 뉴스 저희 정면승부가 한겨레 하호영 기자와 함께 뽑았는데 6번째 뉴스는 뭔가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하겠습니다. 국제 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었죠. 참 이분 인생사도 정말 대단한 오뚜기 같은 인생사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참 특이했었고요. 미국 대통령이 큰 주제가 됐었어요. 네. 사실은요. 이분 인생사도 인생사인데요. 네. 이번 승부에서 이긴 사람보다 진 사람이 더 주목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정말 뉴스메이커예요. 네. 예. 아마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실제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대선의 최다표입니다. 네. 예. 최다표고요. 네. 예. 물론 반 트럼프 여론을 이겼다. 뭐 이런 꼬리표는 있지만요. 네. 역시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고요. 네. 미국을 강타했죠. 그 흑인 시위. 네. 흑인 시위에 공감하면서 차별화에 성공한 게 주요했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산적한 과제도 많습니다. 뭐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요. 네. 기후변화, 다자주의 복원, 미중, 분쟁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미중 간 경쟁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중 문제는 사실 트럼프 때보다 더 복잡해진 면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시간에 하영 기자와 함께 또 잘 풀어주시고요. 마지막 이슈 꼽아보죠. 7번째는 1년 내내 저도 취재했고 때로는 보도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검찰 개혁으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더 큰 맥락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기자님께서는 풀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게 언제인지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봄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닙니다. 1월 3일입니다. 네, 1월 겨울이었군요. 네. 예, 그러니까 360일 정도가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키워드로 사회가 들끓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2020년 한국 사회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아주 긴 싸움이었죠.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네. 일단은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네. 징계의 효력정지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는 됐어요. 맞아요.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마치 뭐 윤 총장은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비춰지고 막 여론이 만들어져서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 시즌2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부터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방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특히나 신임 법무부 장관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네. 임명하면서요. 네. 앞으로 또 장관과 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지, 검찰개혁은 어떤 국면을 갈 것인지 네.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처장으로도 김진욱 선임연구관이 지명되면서요.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7대 뉴스라고 오늘 하호영 기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2021년 7대 뉴스를 미리 본 것 같습니다. 자, 기운 이슈들인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호영 기자였습니다.